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면 그냥 벼락거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듯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 투자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이라도 한 채 사놨으면 지금 2배나 됐을 텐데, 그죠? 게다가 작년 3월 19일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1457.64를 기록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놨으면 또 주식이 한 2~3배 됐을 텐데 이도 저도 못했어요. 이도 저도.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요, 어쩌면 지금 최악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고서를 낸 자료에 보면요, 다중채무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대 다중채무자가. 이 다중채무자라는 것은요,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20대가 다른 어떤 계층보다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계층보다가. 보세요. 이 주황색이 20대인데 2019년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리고 저축은행에서 빌리고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하는 이런 3군데 다중채무자가 10.7%였습니다만은 거의 최저였어요. 그런데 2020년 현재는 97.2%까지 올라갔어요. 97.2%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출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연령대하고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죠. 물론 60대도 적지는 않습니다. 60대도 적지는 않은데 20대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치. 다른 연령대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대 다중채무자가 지난해에는 2068명이었는데 올해는 4077명, 아니죠. 2019년에는 2068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077명. 그래서 97.2%가 증가했고요. 30대는 32,644명으로 59.6%가 증가했습니다. 40대는 50.3%, 50대도 50.3%입니다. 60대는 69.5%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전반적으로 다 늘었죠. 20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만큼 작년에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버틴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버틴 것도 아니고 결국은 빚으로 버텼다는 이야기가 돼요. 빚으로 버텼다. 그만큼 다중채무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중에서도 20대가 이렇게 늘어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가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20대는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업까지 했는데 사업도 폭망했어요. 아니 20대가 큰 사업을 벌렸으면 모르지만 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실 여러분 자영업 20대 사업자 들어가는 사람들요 최고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배달이에요. 배달업 이것도요 여러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로.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요 소득이 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최저임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가 폭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폭망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 알바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단기 알바할 자리도. 단기 알바할 자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빚으로 계속 버텨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열풍도 한몫을 했습니다. 사실 20대는 제가 벼락거지가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집을 못 사서 거지가 되고 주식을 못 사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특히 20대가 주식을 사고 가상화폐를 사니 뭐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20대들이요. 20대들 이제 1금융권에서 돈 못 빌리는 사람 되게 많아졌고요. 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종금사 이런 데서 빌리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결국은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 제3금융권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3금융권. 이게 여러분 1금융권에서 빌리다가 안 되면 2금융권으로 내려오거든요. 2금융권에서 빌리다 안 되면 대부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1금융권에 2금융권에 3금융권에 다 빚이 있다는 거 다. 결국은 상금융권에서 돈 빌려서 1금융권에 대출을 막고 2금융권에 돈 빌려서 1금융권에 대출을 막고 이렇게 대출 돌려막기가 지금 악순환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못했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표상 중에 하나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은요, 솔직히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